플러싱공원 식수대에서 기준치의 22배에 달하는 납성분이 나와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뉴욕과 뉴저지 곳곳에서 기념 행사와 퍼레이드가 풍성하게 펼쳐졌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행정관이 타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논란이 됐던 67,783달러를 전액 반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법원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법원 내에서는 판사의 영장 없이는 함부로 이민 단속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 연방의회 네들러 법사위원이 뉴욕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실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퀸즈 베이사이드 커닝햄 팍과 플러싱 키사나 팍을 비롯한 퀸즈 소재 공원 19곳의 식수대에서 기준치의 최고 22배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돼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지난 5월 6일부터 퀸즈를 시작으로 시 전역 3,500여 개 공원 식수대 납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히 한인들이 다수 이용하는 퀸즈 커닝햄 팍 테니스 코트 식수대의 경우는 339.20 ppb가 검출, 납 허용 기준치보다 무려 22배 이상 높았습니다. 키세나 파크에서도 두 개 식수대에서 각각 98.40, 78.90 ppb가 검출됐으며 크로체론 파크와 플러싱 메도 코로나 파크 식수대도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치가 검출된 곳은 브롱스의 펠햄베이 파크 오차드 비치 파빌리온 식수대로 760 ppb의 납이 검출돼 기준치보다 무려 50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 공원국은 납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식수대는 후속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이 중단되며 검사 결과는 주 단위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 공원국은 다른 지역의 식수대 납성분 검사를 내달 14일까지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 미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참전 군인들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뉴욕과 뉴저지 곳곳에서 기념 행사와 퍼레이드가 풍성하게 펼쳐졌습니다. 보도에 황선균 기자입니다. 27일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퀸즈에서는 미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행사로 꼽히는 리틀렉 더글라스턴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가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올해 행진은 그레인랜 노던 블러바드와 그레인랜 로드 교차로에서 시작해 리틀렉 248 스트리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칼리지 포인트에서도 이날 오전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조기를 손에 들고 행진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같은 날 팰리세이즈 파크와 레오니아 등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포함해 대부분의 타운들에서 퍼레이드와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펠팍 퍼레이드에는 펠팍 한인회, 펠팍 상공회의소,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 뉴저지 제향군인회, 뉴저지 월남전 참전자회, 뉴저지 6.25 참전 유공자회, 뉴저지 해병 전우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레오니아에서는 지역 경찰을 비롯해 보이스카웃과 태권도장 등이 참가해 퍼레이드를 벌였는데 특히 백파이프 연주단과 오래된 차들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KBTV 뉴스 황성균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데이비드 로렌조 행정관이 지난 2017년 말 타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논란이 됐던 67,783달러를 전액 반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펠팍 민주당 시의원 예비선거에 출마해 현재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우윤구 후보는 작년에 로렌조 행정관의 부정 스캔들이 나온 후 타운으로부터 받았던 돈을 다시 타운 정부에 반환했음을 확인했다며 관련 회계 자료를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로렌조 행정관은
제임스 로튼도 시장이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2월 20일에 타운 정부로부터 법률 비용으로 67,783달러를 받은 뒤 2018년 5월 7일에 전액 반환했습니다. 2018년 초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펠팍 주민인 제시 윌로스키가 외적으로 액수가 많고 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로스키는 로렌조 행정관이 받은 법률 비용은 주민들의 세금이어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결과였는지 또는 타운 정부가 로렌조 행정관에 6만 7천여 달러의 법률 비용을 준 것이 부당 지급인지는 불확실하지만 문제가 됐던 법률 비용 전액이 타운 재정으로 돌아온 것은 밝혀진 셈입니다. 우 후보는 이와 관련해 펠팍타운은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법원 내에서는 판사의 영장 없이는 함부로 이민 단속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24일 레코드지에 따르면 스튜어트 레버너 뉴저지주 대법원장은 23일 법원 일선 판사들과 직원들에게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연방법원 판사로부터 받은 영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뉴저지 주법원 모든 곳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하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 주법원 직원과 판사들은 법원에 출두하는 이민자들의 체류 신분을 물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발의한 주 로컬 경찰들의 이민 단속 협조 금지 행정 지침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앞서 거버 그리월 검찰총장은 뉴저지주 3만 6천 명의 지역 경찰이 이민 신분을 묻지 못하고 이민 신분을 단속, 체포, 조사 등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 연방의회 제롤드 네들러 법사위원이 뉴욕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실신해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뉴욕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인근의 속도 감시 카메라 증설에 관련한 기자회견 자리였습니다. 몇 분 후 다시 정신을 차린 네들러 의원은 괜찮다며 말했지만 결국 71살의 네들러 의원은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네들러 의원은 트위터를 이용해 자신을 염려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신이 수분 부족과 더위에 힘들었던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의회 법사위원으로 뉴스미디어에 종종 얼굴을 비쳤던 그가 최근 무리한 스케줄에 따른 행보는 아니었는지 측근들은 염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미국 가족계획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엘라베마주 낙태금지법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출산 자유 프로젝트 소속 변호사 알렉사 콜비 몰리나스는 이날 엘라베마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엘라베마 주의회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동기화한 금지로 낙태를 밀어냈다며 그들이 반낙태 의제를 드러내고자 얼마나 도를 지나쳤는지가 극단적인 금지 법률에 나타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케이 이베이 엘라베마 주지사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응급사태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 전역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불붙은 가운데 제기된 겁니다. 엘라베마 낙태금지법은 성폭행과 근친 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낙태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법은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한 1973년 연방 대법원의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을 겨냥한 입법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엘라베마주 외 태아 심장박동법이 마련된 조지아, 미시시피, 아이오와주와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조리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주말인 지난 토요일에는 아름다운 파티의 주제로 미 동부 최대의 장학재단인 류 패밀리 재단 공동 설립자 송봉황 여사의 97세 생일을 축하하는 축하식이 열렸습니다. 뉴저지주 그랜드웰에 있는 송 여사의 자택에서 열린 이 파티에는 이정화 전 뉴욕 한인회장, 김민선 뉴욕 이민사 박물관장 등 한인사회 인사와 가족, 친지 등 50여 명이 참석해 100세를 바라보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한인 인재들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을 펼치는 송 여사의 아름다운 황혼을 축하했습니다. 송 여사는 1994년 남편인 고 류제두 회장과 함께 류 패밀리 재단을 설립하고 지난해까지 24년째 510명의 장학생에게 총 120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송 여사는 그동안 뿌리교육재단, 한미헤리티지 재단 등의 발전 기금으로 많은 돈을 기부했으며 지난해에는 뉴욕 이민사 박물관 건립 기금으로 3만 달러를 선뜻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선 이민사 박물관장은 시력이 안 좋아 수표에 적힌 기부 금액이 3천 달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3만 달러여서 깜짝 놀랐다고 말해 초대객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송 여사는 소리 없이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한인 사회의 작은 거인이라고 치하했습니다. 송 여사는 이날 장수의 비결을 묻는 참석자들에게 항상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만족해하면서 살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며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한인 꿈나무를 키우는 데 여생을 바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 자연보호구역으로 산책을 나갔다 실종된 미국인 여성이 실종 17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CNN과 하와이 현지 언론은 지난 25일 물리치료사 겸 요가 강사인 35살의 아만다 엘러가 야생에서 자라는 딸기를 비롯해 몸에 앉은 나방과 벌레까지 먹으며 버틴 끝에 생존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러는 실종 당일 오전 10시경 산책을 위해 가벼운 차림으로 산으로 들어갔는데 자동차가 있는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정까지 산속을 헤맸지만 결국 길을 찾지 못하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습니다. 비가 자주 내려 습하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한 마우이 섬은 하루하루 버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밤에는 양치류와 나무 잎사귀를 여러 겹 쌓아 체온을 유지했고 때로는 멧돼지 굴과 진흙 속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걷지도 못할 만큼 체력이 떨어진 그는 수색 헬기에 발견돼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앨런은 자신의 자동차가 세워진 곳으로부터 7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시절 성추행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연속으로 보이스카우트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살일 때 보이스카우트 리더에게 성추행을 당한 다렐 잭슨은 고기를 잡고 캠프파이어를 하러 간 곳에서 있었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는 할머니에게 실토를 했습니다. 여러 주에서 파상적으로 보이스카우트를 향해 엄청난 수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보이스카우트 단원이며 성추행 기억에서 벗어나려는 레이 루나가 그 일을 아직도 회상하고 있습니다. The shame was so big, like it was a secret. I mean, to the point that during my teenage years, like up to 33 years old, I totally blocked it out. 너도 나도 용기를 갖고 쏟아내는 성추행 고발 본물에 조만간 보이스카우트는 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저지주에서 25일 새벽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AP통신은 새벽 0시 25분경 뉴저지주 수도 트렌턴에 있는 라모네로스 주점 앞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복수로 추정되는 범인들이 차량에 탄 채 30발 이상의 무차별 총격을 가해 남녀 각각 5명씩 총 10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모두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지하철역에서 기관사를 칼로 찌르고 도주한 2명의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사건은 월요일 밤 11시경 브롱스 지역 42번가의 브라이언트 파크 지하철역에서 발생했는데요. 용의자들은 이날 기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기관사의 목과 배를 칼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기관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수영하던 60대 캘리포니아 남성이 상어에 물려 숨졌습니다. 하와이 경찰에 따르면 25일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의 카나팔리 해변 공원 근처에서 헤엄치던 65살의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남성의 왼쪽 다리의 무릎 아래 부분이 전부 사라진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마우이 섬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사람이 상어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66건의 상어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어 공격으로 사망할 확률은 370만 명 중 1명꼴입니다. 퀸즈 한인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제1회 뉴욕 신학 세미나를 내달 24일과 25일 개최합니다.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다음 달 12일과 14일 오후 7시 30분 불교 강좌를 개설합니다. 강의는 화엄경과 금강경, 선요, 대승기신론, 초발심 자경문 등 대승경전 및 선호록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대관음사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일요법회도 열고 있습니다. 뉴저지 펠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우윤구 원유봉 후보가 25일 가가호호 캠페인 중 후보를 지지하는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두 후보 지지 행사는 28일 오후 7시 파인플라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프로골프 투어 찰스 슈와브 챌린지 최종 라운드가 열린 27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콜로니얼 골프장에서 투어 15년 차의 재미동포 케빈 나시가 마지막 날 4타를 줄이면서 합계 13언더파로 우승하는 감격을 맞았습니다. 케빈 나는 우승을 확정지은 뒤 아내 줄리안나, 딸 소피아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며 딸을 향해 우리말로 아빠 1등했어라고 외쳤고 또 만삭인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기와도 기쁨을 전했습니다. 케빈 나는 골퍼로서 우승을 많이 하는 것만큼 개인적으로는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6월 4일 치러지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팍 시의원 예비 후보인 원유유봉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원유유봉 후보님께서는 펠팍에서 꽤 오랜 기간 사셨죠. 네. 근데 펠팍에서 사시면서 좋았던 점이 있나요? 네, 저는 팔팍에 와서 참 좋습니다. 미국에서 산 지가 벌써 한 40년이 됐어요. 네. 그런데 뭐 미시간에도 잠깐 살고 아이오와에서 살고 뉴저지에서 또 여러 군데서 살았는데 팔팍의 좋은 점은 제가 이 나라가 내 나라라고 생각하게 된 그런 타운인 것 같아요. 특히 네. 팔팍은 그 한국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한인이고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동네 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아침에도 어떤 분들은 같이 식사하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하시는 분도 그래요. 계시고 네. 또 우리 앞에 살고 있는 찰스 할머니께서는 꼭 뭐 배추를 심든다든가 또 깻잎을 심으면 저더러 아무 때나 따가지고 네. 먹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제가 눈을 치울 때 남편이 어디 잠깐 출타해서 제가 네. 치우게 되면 옆집, 뒷집 이런 분들이 도와주세요. 네, 인심이 그래서- 후한 동네이긴. 네. 그래서 훨씬 커뮤니티가 네. 한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다른 데 곳보다 많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펠팍에서 살면서 조금 더 이거는 좀 개선했으면 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렇죠. 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저는 가장 그 심각한 문제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특히 지금 소통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소통이 안 된다고요? 네, 특히 이 정부하고 이 팔팍 시정부와 또 그 리더십, 팔팍을 네. 관리하는 그 행정과의 문제점. 행정과의 그 문제점은 정말 소통인 것 같아요. 네. 주민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또 그 시정부에서 행정하는 그 사항을 주민이 모르고 이런 데에서 나오는 오해 또 갈등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팔팍은.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캠페인을 하다가 네. 어떤 분이 집 앞에 있는 그 죽은 나무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저한테 해요. 네. 저는 힘이 없는데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타운에 전화를 했답니다. 네. 그 나무는
타운에 그 집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스트릿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 나무가 너무 커서 바람에 휘날리다가 네. 넘어지면 집을 다칠 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 타운에서 뭐라 그러냐면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고 당신이 직접 하려면 네. 하라고 한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이거는 아닌데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네. 다시 네. 그랬더니 한 가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은 알겠다 우리가 가서 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트래킹이 전혀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메일을 보내도 트래킹이라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붙인 우편물이 어느 곳에 도착해 있나, 언제 나한테 오나, 네.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팍 행정은 제가 그런 민원을 접수한 번호도 없고, 네. 그래서 민원의 접수된 민원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소통의 기본적인 이 소통이 안 되는구나. 네. 그리고 팔팍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웹사이트가 지난 몇 달간 다운이 됐어요. 근데 몇 달 동안 고쳐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탑 프라이어티, 그러니까 1번 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이런 건 고쳐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소통의 문제가 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만약에 의원 이제 후보님께서도 시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네. 싶으세요? 저는 그래서 소통과 화합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네. 일해봤으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소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IT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웹사이트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유가 있겠죠. 왜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나 몇 달 동안 이유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일단 웹사이트가 들어오면 그곳에 어떤 인포메이션이 어떤 정보가 흘리느냐에 따라서 네. 이 주민들은 어떤 문제는 알고 어떤 문제는 모르고 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저는 정말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뭐 문제점이든 모든 말하자면 오디넌스든 규제든 또 우리가 예산이든 다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네. 저희 주민들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재 정부는 레코드지나 그런 걸로 소통을 네.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한인들은 레코드지를 잘 안 봐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일보, 중앙일보, 우리 한국 미디어를 더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민들이 한인이라는 주민의 다수가 한인이라는 그런 문제점에서 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주민들이 그렇다면 주민들이 많이 보는 것, 많이 듣는 것, 네. 그런 미디어를 통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웹사이트라도 우리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 그 노력은 보여줘야죠. 그래서 저는 의원이 되면 네. 그런 쪽으로 많이 도움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만약에 행정부에서 그게 힘들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힘든지. 그렇다면 제가 그 시의원이 되면 제 개인의 웹사이트라도 내야죠. 그래서 그 중간 주민들과 그 행정 사이에 네. 소통을 소통. 네.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다리가 돼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린다는 네. 화합이었습니다. 네. 그거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아픔이 많았어요. 작년에 시장 선출하면서 네. 한인 시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의 그 인종 차별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한인들한테는 참 아픈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비단 한인 주민만의 그 아픔이 아니라 이탈리안 쪽이나 아니면 타민족 네. 그 주민들도 사실은 마음이 아픈 얘기들입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가면 70년 전, 80년 전 그때는 한인들이 팔팍에 안 살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아주 조용하고 좋은 타운이었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타운이었대요. 그분들 생각에.
그런데 한인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평화가 깨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말씀을 네.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그분들도 마음이 아파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합은 주민들 간에 네. 민족적인 어떤 민족적인 배경이 다르든지 그런 네. 상관이 없이 우리가 서로 화합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유권자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유권자에게 뭐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뭐 네. 이런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팔팍 주민 여러분 그리고 팔팍을 지원하는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 6월 4일은 뉴저지의 그 예비 선거입니다. 그날은 누구나 와서 투표해 주십시오. 그런데 투표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라고 하면 다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정치란 정 떨어지고 치 떨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던 나쁘던 정치에 인볼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로 좋은 정치가가 나오느냐 아니냐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 그 한 표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좋은 정치는 우리 정성껏 우리 주민들의 삶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저를 뽑아주시기를 원하면서 저를 뽑아주시던가 안 뽑아주시던가 꼭 6월 4일은 투표를 해주십시오. 기왕이면 저와 저의 러닝메이트 2번, 3번을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유 후보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제가 질문을 깜빡깜빡 시기를 놓치고 그랬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뭐 소통과 화합의 펠팍시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기호 2번 원유 유봉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KBTV 9시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